과연 한국의 정치는 온전히 한국만의 것인가?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미국의 그림자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게 드리워져 있다는 주장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그 실마리를 한번 풀어보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자료들은 바로 그 주권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서 미국의 영향력이 한국의 어떤 정치 지형이나 정책 결정에 어떻게 작용해 왔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들여다보자는 거죠. 아마 꽤 흥미로운 연결고리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구체적인 사례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에 등장하는 윤 어게인이라는 단체요. 이들은 성조기를 들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국 정치에 개입해 달라 이렇게 요청까지 했다는데 이게 정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미 의사당 폭동을 모방해서 법원에 난입하기도 했었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런 활동이 그냥 해프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내 특정 세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아, 연결이요? 네, 대표적인 예가 빌드업 코리아라는 행사인데요. 미국의 보수 청년 단체 터닝 포인트 USA의 대표 찰리 커크나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 직접 한국에 와서 이들을 만나고 지지를 표명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재미 변호사 박동규 씨가 말했던 한미의 극우의 초국적 네트워크라는 게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특정 정치 세력들이 국경을 넘어서서 서로 이념을 공유하고 뭐랄까 활동을 지지해주는 그런 연결망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자료들은 이걸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명백한 내정 간섭의 신호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한국의 지지군중을 언급한 적도 있고요. 이런 민간단체 차원의 연결고리를 넘어서서 미국 정부가 직접 움직였다는 정황도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당시 유력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다고요. 네, 2024년 미 의회 조사국 CRS 보고서가 핵심 근거로 제시됩니다. CRS는 미 의원들의 정책 결정을 돕는 말하자면 의회 내부의 공식 리서치 기관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보고서 내용이 사실상 미 의회의 시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인데 여기서 이재명 당시 후보를 친중 반북 반일 성향으로 딱 규정해버린 겁니다. 잠깐만요. 그걸 꼭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한 개입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동맹국의 주요 정치인에 대한 그냥 정세 분석 보고서일 수도 있지 않나요? 자료는 그 점을 어떻게 구분하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자료들은 바로 그 타이밍과 맥락을 지적합니다. 가장 민감한 대선 국면에서 나온 이 보고서가 사실상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프레임을 씌운 거라는 해석이죠. 아, 시점이 문제다.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수사를 두고 한국에서 숙청이 벌어지는 것 같다고 SNS에 글을 올리거나 또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수사 관련해서 항의 서한에 보낸 것까지 전부 묶어서 보면 이건 단순한 분석을 넘어선 압박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들을 쭉 듣고 보니 문득 궁금해지네요. 이게 트럼프 행정부 같은 특정 시기에만 두드러진 현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자료에 따르면 그보다 더 뿌리 깊은 문제라고 보나요? 자료들이 보여주는 흥미로운 패턴이 바로 그겁니다. 미국의 압박 방식이 시대에 따라 계속 진화한다는 점이에요. 아, 진화한다고요? 네. 예를 들어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IMF를 통한 경제적인 수단을 썼고요. 노무현 정부 때는 이라크 파병이나 한미 FTA 같은 군사 통상 동맹의 틀을 활용했죠. 그리고 가장 최근인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외교적인 틀을 만들어서 남북 교류의 속도를 사실상 통제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목표는 같아도 수단은 계속해서 정교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이재명 정부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다고 자료들은 평가하나요? 네, 자신감을 보이긴 했지만 시작부터 순탄치는 않았다고 합니다. 백악관이 당선 축하를 2달이나 미루는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으니까요. 아, 맞아요. 그랬었죠. 그 결과 현재 정부의 대응은 미국의 오해를 풀겠다, 이 정도의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처럼 미국의 입장이 첨예한 국제 현안에 대해선 명확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자료들은 좀 비판적으로 분석합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해보면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은 특정 세력과의 연대부터 외교, 사법 문제까지 미국의 영향력이 한국 정치에 아주 깊숙한 곳까지 미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은
결국 청취자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는 셈입니다. 쇠락하는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매국의 개입이 더 노골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지금, 이 복잡하게 얽힌 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익은 과연 어디에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요?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